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시 입결 분석 대학교는 아주대학교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서는 일단 교과 계산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주 크게 바뀐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학교 폭력 조치사항이 전체 전형에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희소식일 수 있는 게 교과 전형에 의학과를 선발합니다. 물론 이제 3명만 선발하긴 하지만 아예 선발 안 하던 이 교과 전형에서 의학과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수능 최저는 4합 6입니다. 꽤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아주대학교 수시 모집 각 모집단에 맞는 개별 인원들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표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에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뽑느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에이스 전형이랑 일반 종합하고 첨단 융합 인재란 다른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부르는 전형이잖아요. 이제 그런 전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부터 한번 보죠. 교과 전형은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계산 방식 정도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뭘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아주대학교 이제 내신 산출하는 이제 사이트가 열리거나 프로그램들을 이제 오픈합니다. 그때 실제로 한번 산출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게 크게 영향을 끼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뭘 보는 게 중요하냐면 반영 교과를 보는 게 중요하죠. 계열 구분 없습니다. 국수, 영사가 전체 과목을 다 반영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생각보다 좀 무시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라고 하는 이제 공식들이 있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이른바 이제 인서울 상위권 대학 혹은 인서울 이제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국숭세단 아주 인하라고 하는 이 라인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는 계열 구분 없이 국수영사과를 다 반영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대도 또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1학년 때에 내가 자연계열이니까 무시했던 통합사회 2학년 때도 과중고가 아니면 사탐 한 과목 꼭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주대학교는 최악의 이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궁합이 너무 안 맞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하셔야 돼요. 특히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내년을 위해서라도 국수 영사과는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다 잘 챙겨서 준비를 한다. 이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올해 의예과 3명 여기만 최저가 4합 6이고 나머지는 최저가 2합 5입니다. 상당히 높은 또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주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이에요. 그럼 입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24에서 25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최저에서 24는 자연계열은 과탐 광제였는데 작년부터 사탐을 봐도 된다. 그리고 올해도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24때는 최저 충족률이 50%가 일단 넘었는데 작년에는 최저 충족률이 50%가 안 됩니다.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은 과탐이 아닌 사탐을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작년에 사탐론 이런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 충족률이 전년보다 낮았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수능 문항에 대한 실질적인 난이도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거 이해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이하 모라고 하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의 그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하 모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왜냐면 이하 모 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희대학교, 이화여대, 그리고 인하대 자연계열, 그리고 아주대 정도예요. 이하 모가. 여기 2합 4까지 한다면 인문계열은 외대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하 모를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교도 상당히 한정적이지만 아주대를 기준했을 때 경희대, 이화여대 훨씬 위에 있는 학교들이죠. 그리고 같은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요 라인이
이합 6 라인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학생들 입장에서 이합 5를 맞추러 가는 게 맞나? 이합 6 맞춰도 어떻게 보면 아주대보다 좋은 국민대 숭실을 쓸 수 있는데 이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실질적인 이합으로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아주대를 지원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적었다. 요렇게 보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게 저는 더 중요하다 보는데, 인문계열 기준에서 내신이 2.4등급 정도가 나오면 국민 숭실 세등이 어려워요. 실제로 2등급 극초 아니면은 뭐 2.2, 2.3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더하죠. 2.2 이내 안에, 거의 2.1 안에, 뭐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대 이하 모를 맞추러 오는 집단들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는 2등급 초중반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 정도? 많으면 한 50% 정도는 원래는 안 돼. 그러니까 국수용 세단을 쓰고 싶은데 안 돼. 내가 그냥 2.4, 2.5, 2등급 중반대야. 그런데 무조건 내가 이 라인은 가야 돼. 국수용 세단 라인은. 그런 집단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선택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죠. 무조건 이하 모를 맞춘다. 그리고 달려와서 맞춘 친구들의 인원이 높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대학교의 고교 추천 전형을 공략을 하려면 내신도 내신일 수 있지만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하 모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2등급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거다. 입교를 보셨을 때도 인문계열 기준에서는 거의 2.5예요. 자연계열은 워낙 뭐 인하대도 마찬가지고 아주대도 마찬가지고 공과계열에 대해서는 이제 인서울을 잇는 대학들하고 거의 동급으로 쳐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뭐 요즘도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금씩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가다 보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대 인하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인서울 안에 있는 학교와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기준에서는 자연계열 꽤 높은 내신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이하보로 맞춰야 되는 거. 고교 추천 입결 분석을 간략하게 해보면 뭐 경쟁률 뭐 비슷합니다. 뭐 9대1, 뭐 8대1 정도. 매년 차이가 조금씩 나긴 하지만 뭐 경쟁률이 큰 의미가 있기보다는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충족률 정도겠죠. 근데 충족률에 보시면 자연계열 과탐 강제하던 24에 비해서 사탐 과탐을 다 봐도 되는 이른바 사탐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현재 이제 고3 학생들 뭐 작년부터. 그런데 충족률이 떨어졌어. 어떻게 보면은 충족률이 조금 더 오르는 게 맞지 않나? 최소한 자연계열 충족률이 조금 더 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하 모가 쉽지 않고 아직까지도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탐런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과탐을 고집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입결들을 보시면 24나 25를 보셨을 때 인문계열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2.5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자연계열은 진짜 2.1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대학교 자연계열의 인기가 꽤 높다. 그러니까 아주대하고 인하대 공과계열만큼은 인서울에 있는 뭐 국숭세단하고 같은 급이라고 어느 정도는 쳐주겠죠. 사람마다 약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점만 해도 아주대 인하대 공과는 그래도 초졌다. 저는 아직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국수영사과라는 전체 과목 기준에서 입결이 2.1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자연계열의 국수영과만 반영하는 학교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이다? 꽤 높다. 이런 부분에서 충족률이 50%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올해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수능에 대한 난이도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충족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수능 최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입결에 지금 보시는 기준점이 깨질 거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아주대학교를 만약에 노리는 인문계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왜냐면 수능 최저 이하 모만 맞추면 2.5에서도 갈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제가 볼 때 2등급 후반도 합격할 수 있는 학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하 모만 맞춘다고 하면.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 인문계열 기준에서 이하 모 라인이 경희대하고 이화여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가 다 이합 6라인이에요. 뭐 국숭, 세, 뭐 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2등급 초반에서 입결이 결정되다 보니까 인문계열에서 2등급 중반에 국숭세를 노리려면 종합을 써야 되거든요. 종합 쓰기도 조금은 물음표가 붙죠. 종합이 절대적이지가 않으니까 그 입결 기준에 쓸 때. 그러면 이하 모를 맞춘다라고 하는 조건만을 갖고 얘기하면 인문계열 입장에서는 2.4, 2.5, 2.6한테는 아주대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학교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문계에서 수능 체제를 열심히 할 만한 동기부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연계열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하대 자연계열의 교과를 쓰는 집단 입장에서는 아주대까지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붙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주대 공대, 인하대 공대, 아까도 말씀드린 인정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이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2등급 초반 친구들한테는 아주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 이하 뭐라고 하는 수능 최저와 그에 비해서 조금 낮은 충족률, 하지만 입결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문계열한테는 기회일 수 있고요. 자연계열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무조건 획득을 해야죠. 내가 이하고 맞춰서 획득을 해야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일단은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한 입결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주대학교 작년, 재작년, 뭐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서 25, 23학년까지의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공시되어 있습니다. 수시 입결 자료를 각 모집 단위마다 전부 보시러 갖고 왔고요. 최저 충족률 같은 경우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서 입결 라인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25, 24까지, 23까지도, 근데 23은 너무 먼 얘기니까 좀 제외하시고, 두 개 학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비교해서 한번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70% 기준한 등급들을 보여주고 있고, 50% 등급은 어디가, 거기서 이제 제가 자료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자료에 대한 내용을 믹스한 건데,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는 70%만 있으니까, 이거 일단 참고해서 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종합전형. 근데 이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아주대는 좀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다른 학교들은 종합 뭐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개를 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많이 알 수 있는데 아주대는 그렇게 종합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오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제가 이제 상담했던 친구 중에서 합격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조금은 아주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합격의 변별 요소라고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에이스 전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매우 비슷해요. 즉 에이스 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이 면접형이지만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1단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일정 이상의 학업과 그에 맞는 진로 평가적 요소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가 요소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했을 때 학업 역량은 교과학습 하지만 세특, 진로 역량에서는 창체, 세특, 행특이거든요. 그럼 둘이 매칭이 되는 게 세특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도 연결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할 거고 반대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기본한 학업 역량 기준에서는 세특하고 연동을 하겠죠. 즉 세특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확인을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밸런스가 맞는 상하의 기록부일수록 유리하지 않느냐. 어차피 면접을 가잖아요. 어차피 면접을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학업과 진로보다는 당연히 진로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보려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선발 인재상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얘네들. 교과 비교과의 균형을 갖춘 애를 우리 뽑겠다 라고 써놨고 그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다. 반면 첨단 융합 인재는 누가 봐도 진로 역량을 조금 더 많이 본다. 그리고 실제로 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들, 여기에 이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애들을 뽑겠다.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 과학고 애들을 무조건 뽑겠다 이러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밸런스가 맞는 애들 아니면 학업 역량도 어느 정도 좀 따라와 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둘 다의 공통적 요소는 뭐냐면 아주대 종합에 대한 포인트를 볼 때 아, 학업을 아예 버리지 않는다. 다른 학교들이 요즘 진로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주대는 학업과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학생들을 상당히 선호한다. 라고 일단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에이스 전형, 그다음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의 입결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에이스 전형 1단계 3배수고요. 면접 30%인데 의대에 대한 체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기존에는 미적기와 과탐이었는데 이제 강제성이 없어졌어요. 확통을 봐도 되고 사탐을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완화됐다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는 그렇게 보는 친구들 거의 없죠. 뭐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당연히 미적하는 거고 당연히 과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대니까. 약대도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약대에서는 사탐 보는 친구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좀 얘기 들으시고 실제로는 일반적인 모집 단위는 최저가 없다. 무조건 서류에 면접이다. 그래서 뭐 경쟁률 충원률 쭉 보시고요. 입결을 보셨을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평균가 70%입니다. 그 평균적으로는 인문계로 자연계열을 기준하면 3등급이죠. 그러면 일반고도 야 3등급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평균입니다. 평균이 무슨 얘기예요? 최고와 최저의 중간이죠. 그런데 70% 기준하면 4등급, 5등급대예요.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고 하면 최저 아마 5등급 후반 정도도 붙었을 거다. 뭐 6.0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는 2등급대에서도 붙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자연계열 기준 했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는 일반고 학생들 기준에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일단은 앞자리는 2자였으면 좋겠다. 2등급 중후반대에서 지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내가 넘어가는 것 같다 하면 3등급도 지원은 가능한데 만약에 그런 친구라면 에이스 전형이 아니라 에이스 전형 쓰지 마시고 예, 첨단 융합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학업 간 진로에 대한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업 역량을 꼭 체크하고 최소한 내신이 3이라도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와 연계되는 과목들만큼은 학업 역량 체크가 필수다. 요거는 좀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반고에서 쓴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2등급 후반 이내에서는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신 아주대가 면접이 되게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서류도 서류지만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면접에 대한 실질 반응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면접에 가면 결국 경쟁자 중에 일반고도 있지만 분명히 자사고 특목 친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기준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반적인 일반고 애들은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기준을 잡아놓고 서류 준비하면서 면접에 대한 준비까지도 동시에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면접에 대한 예비 문항들에 관련된 답안 정도는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면접에 대한 실전 연습은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2학기에 수시 원서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씩 간간히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하는 여름방학 때 면접 대비 나름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다. 뭐 논술 진행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여름방학 때 논술 혹은 수능 최저에만 집중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일단은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 게 중요해요. 면접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운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면접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무한대에 가까운 질문들인데 그거를 여름방학 내내 솔직히 하루에 1시간 이상 준비한다고 하면 그거 약간 오바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1시간 이내 정도로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지금 준비하는 수능 최저나 논술 아니면 뭐 정시 준비에 포커스를 잡자. 요 말씀 당부로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일반고인데 내가 3등급대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자연계열에서 내가 IT 쪽을 선호하는 친구라면 저는 무조건 첨단 인재 융합을 한 장 정도 한번 도전하자. 대신 거기에는 이제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활동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 전제 조건 하에. 그리고 뭐 그 정도의 탐구 역량을 내가 생기부를 딱 봤을 때 기재가 되어 있다. 다만 숫자상 3인 거다. 요런 친구들이라면은 에이스 전형보단 첨단 인재 융합 전형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 아닌 오해가 첨단 인재 융합이 이제 자사고 특목의 게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많이 쓰지만 일반 고수 생각보다 많이 쓰고요. 지금 보시듯이 학업 역량의 40%를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사고 특목에 뭐 예를 들면 4등급, 5등급 대 친구들이 무조건 내가 더 유리하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사나 뭐 특목 애들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솔직히 과학고 애들 중에서 만약에 아주대 첨단 인재를 쓴다. 내신 기반 했을 때 5, 6, 7의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업을 40% 보잖아요. 진로도 45% 보지만.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종합전형의 흐름이 일반고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위에 있는 학교들도. 그리고 실제 합격생들 숫자도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기부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기부 분석을 잘 해서 내가 어느 학교에 더 적합한지를 따져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입결 기준에서도 지금 보시면 자연계열 에이스가 3.06이 평균 기준하면 5.49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2.76이고 4.97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뭐 자사고 뭐 5등급이 유리 아닙니다. 일반고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일반고에서도 기본 이상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애들. 다만 그래도 3등급 초반의 일반고 학생이 만약에 동일한 조건에서 쓴다라고 하면 저는 에이스보다는 첨단 인재를 쓰라 하지 않을까요? 요게 잘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은 요게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3초에도 에이스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종합전형 에이스하고 첨단 인재에 대한 분석 내용 그냥 제 코멘트라고 보시면 되죠.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 코멘트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의 이제 뭐 입결들은 지금 보시는 내용이 메인이겠죠. 요게 이제 에이스입니다. 쭉 개별 모집 단위들 한번 쫙 봐주시고 요게 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따져서 보시면서 평균 최저 뭐 최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성적대도 보시면 뭐 1등급 대 2등급 대 꽤 많아요. 일반적인 에이스가 그거보다는 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2등급 대의 중반부터 스타트하는 학과들이 제법 많다. 이렇게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겠죠. 몇몇 학과들 뭐 이런 것들은 외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되게 2등급 대다 이렇게 스타트한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네, 논술 전형, 논술 욱사 전형이라고 하고요. 교과 20에 논술이 80인데 실제로는 그냥 논술로 거의 붙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영 비율이 꽤 높아요. 실제 반영 비율 자체가. 의학하고 약학만 최저가 있습니다. 의학은 4합6, 약학은 3합 5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는 인문계열 논술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자연계열에는 이제 의학, 약학이 다 포함인데 문제는 별도입니다. 별도 문제들로 출제가 돼요. 의학 약학은. 그렇기 때문에 문항 수준이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특징을 보면은 인문계열은 좀 시사 사회적인 제시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뭐 거의 비슷해요. 비교,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 사고, 답을 이제 작성하는 내용. 수학에서도 반답형의 서술형 중심이고 미적이 이제 메인입니다. 수학 수2는 뭐 기본이고 미적 문항에서 난이도가 많이 갈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평가 기준에서 인문은 이해, 비판, 사고의 논리성, 문제 해결 제안 거의 비슷하죠. 논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이 답을 만들어내는 그 틀은 거의 유사합니다. 학교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시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예요. 우리 학교의 제시문은 이런 식이야. 우리 학교는 뭐 생활윤리, 뭐 윤사, 뭐 사문 파트에서 내. 우리 학교는 여기에 뭐 역사 파트까지 다 집어넣어.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예 그냥 철학적인 요소의 내 제시문만 요구해. 이런 식으로 제시문의 스타일들이 좀 많이 틀린데 그걸 빼면은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구성이나 답을 찾아내는 스킬 이런 것들이 아주 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약수논술을 제외한다고 하면 유사하다. 그리고 자연계열도 뭐 비슷하다. 그래서 변별력 문항들은 뭐 비교, 비판, 사회 적용,
수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에서 거의 결론이 난다. 그리고 논증형 수학 문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자연계는 아니고 의학하고 의학과 중심 이러한 문항이 있어서 난이도가 높다. 논술 우수자의 입결도 분석해 놓은 내용인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지금 입결하고요. 그리고 논술 점수 이거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 점수를 보여줬는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의학과가 논술 점수이 61점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따져는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인문자연 계열은 이제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예하고 약학만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충족률 제가 이제 따갖고 왔습니다. 충족률은 그래도 5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 그러니까 쓸만한 애들이 쓰는 거다. 일단 인문하고 자연계열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논술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인하대하고 같은 결이죠. 논술 실력으로 거의 결정이 된다. 인문계열은 논술의 변별력, 자연계열도 이 논술의 풀이 과정 이런 실력이 되게 중요하고 의예는 진짜 수능 최저와 최상급 난이도의 논술 문항의 콜라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예에서 47.2%, 50%가 안 되는 최저인 것도 있지만 논술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61.5점이면 진짜 낮은 거거든요. 가끔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최저만 맞추면 최저 맞추면 60점도 붙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비약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최저만 맞추면 세 문항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예 계열은 한 문항만 제대로 풀어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수능 최저를 맞춘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근데 한 문항을 풀어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문항을 풀어도 갈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문제 난이도가 진짜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논증형이라니까. 그리고 미적분을 활용한 고난도 함수 문제가 진짜 메인이에요. 이거 쉽게 손도 못 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이렇게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제대로 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실력 자체가 최상위권이 된다. 의예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된다. 논술에 대한 입결들도 각 모집 단위마다 있습니다. 최저 충족률 일단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약학과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논술에서 뽑잖아요. 이제 올해도 이제 논술에서 뽑기 때문에 약대를 한번 고민 중이다. 논술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주대학교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번 매칭을 하자. 근데 지금 딱 봐도 대략적으로 보면 종합전형을 쓰는 집단 중에 의대를 쓰는 의학 계열의 종합전형을 쓰는 애들이 그냥 논술까지 그냥 참전한다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수능 등급 기준하면 다 1, 2등급대의 친구들이잖아요. 미적 기준에서. 그러니까 자기 수학 실력 보고 나 일단 최저는 맞추게 하니까 나머지는 한번 달려보자. 이런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뭐 60점 얘기하고 뭐 한 문제만 풀어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실력 자체가 넘사벽인 애들이다. 그런데 문제가 더 넘사벽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개별 모집 단위도 한번 보시고 해볼만 하다 싶은 만약에 모집 단위들이 있다. 그러면 논술 준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입시부 컨설팅 지금 수시 컨설팅 예약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 혹시 약수령 국어하고 수학 인천 내에서 좀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근데 딱히 국어 수학 학원을 구하기가 어렵다. 약수령 준비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능 최저 사회 탐구 이 부분도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에서 올해 여름방학 이후에 이제 진행되니까요. 일단은 기말고사들 보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성적표 나오는 시점부터 이제 수시에 대해서 고민들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 영상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입시를 보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